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젠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현재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는 전셋집을 구하는 것 자체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제 입장인 거고, 전셋집을 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월세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매수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각각 지금 예전과는 달리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시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주 예전에 있던 부동산의 그 생태계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여기에 하나씩 다 얹고 싶어요. 좀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급한 걸 말씀드리자면, 예전엔 전셋값이 상승하면요, 전셋값이 상승하는 대로 그냥 그게 문제였어요.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같이 올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갱신권을 써버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차 3법의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갱신권 사용 여부잖아요. 갱신권을 쓰는 건 좋아요. 이분은 보호를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갱신권을 쓰면은 시장에 전세 매물이 그거 하나는 못 나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요. 플러스 알파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갱신권을 쓴다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임대인 할 맛이 점점 줄고 있어서 임대인, 즉 전세 제공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 더 악화될 텐데, 시장에 전세가 갱신권 때문에 못 나오게 되면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입자가 집을 다 못 구해요. 예전에 이게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완전히 커플링으로 상승했거든요. 미친 시장이었어요. 그게 원래 불가능해요. 그게 일어나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3저, 88 올림픽 끝나고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한마디로 경기가 좋고 집이 그냥 완전히 부족해야 돼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런 거 없고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데 집 자체가 부족하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 집을 많이 산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한 채예요. 그것 때문에 다들 분노하는 건데,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빼고 뭐 하겠어요? 전세나 월세를 놓을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를 놓쳐. 그럼 전세가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전세가가 내려가죠. 이게 약간의 커플링이 안 되는 기간도 있지만, 집을 많이 사면 거주할 수 있는 집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는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 월세를 많이 찾는데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투자를 못 한다? 그럼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서로 이게 완충이 될 정도로 수급이 돌아가는 게 정상화가 됐어요. 이것도 일기 신도시가 입주하고 IMF를 겪으면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수급의 논리였어요. 이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깨졌습니다. 이제는 전세가 너무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월세나 매매를 택합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가 같이 올라가거나 월세 매매가 같이 올라가거나 전세 매매가 같이 올라가는 삼지선 다형 중에 2개 이상이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미 2020년 이후로 시장은 그렇게 바뀌었고요. 지난 시장에 하락할 때도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를 구했다?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전세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전세를 구했는데 그 다음 시장에 전세랑 매매가 같이 동반 상승해 있다? 그럼 또 벼락거지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떡할 거예요? 전세를 올려줄 거예요? 그때 가서 비싼 가격에 집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세를 구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투자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특히 월세 수요자, 전세 수요자는 이 내용을 모르실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전 이걸 정말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거든요. 집을 사세요 우화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게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전세로 들어가실 때 그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집값이 나중에 내려간다? 그럼 예전처럼 전세가, 매매가가 같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게 같이 내려가는 반대급부가 뭐예요? 같이 올라갔던 그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인지가 돼 있는 상태로 전세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세 구하시는 분들. 저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유가 있어요. 월세로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월세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죠. 월세를 즐긴다는 건 목돈은 내가 필요한데 따로 쓰고 자동차가 됐던 해외여행이 됐던 다른 투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됐던 목돈은 내 맘대로 잘 쓰고 월세로 거주하면서 거주를 해결한다? 때운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지금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의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월세가 계속 상승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매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전세가 선택이 안 되니까 월세로 다 오면서 여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가가 상승했던 건데 만약에 시장이 변해서 전세나 매매로 다시 간다면 월세가는 지금 같은 상승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이 중간에 월세가 폭등 때문에 나한테 큰 문제를 안겨다 줄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세를 사시면서 이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괜찮은 월세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보시면 지금 수요가 전세나 매매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신의 영역인데요. 전 그래도 지난 2년에 비해서는 월세가 상승이 어느 정도 주춤하거나 심지어 전세나 매매로 수요가 많이 일방적으로 빠르게 간다면 월세가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기다리시는 분들, 매매 다음에 전세 수요자한테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매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단지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말씀드린 지가 1년이 지났고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방향이 글로 가고 있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특히 지금 무주택자는 혜택이에요.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무주택자는 대출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거의 혜택 수준에 가깝게 풀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건 무주택자에서 탈출하시기 전에 전세 월세 한 번쯤 고민하셨을 건데 앞에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매매 전세 중에 고민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큼은 참고가 되니까 저라면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나중에 이걸 세를 놓던 세입자분이나 아니면 이자도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 비싸고 세금도 싸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대로 가면 지금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안정화돼서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안 빠질 뿐이지 회복을 하고 있는 단지가 대다수인데 매매를 가능한 빨리 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장의 회복과 가능하다면 상승 시장을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 매매를 지금 선택한 게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이미 꽤 많이 올라간 단지를 매수하는 거는 제 입장에선 가성비 때문에 반대예요. 물론 사도 됩니다. 잠실, 강남, 뭐 판교, 분당 지금 사도 돼요. 좋은 지역인데 저라면 거기 안 사요. 저라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폭락을 했었는데 그 상처가 아무르게 느린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라면 그 지역을 내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매수한 다음에 넉넉하게 2년에서 4년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 맞아요. 입주 있는 단지 전세가 싼 거 맞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전세로 살다가 2년 후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방법이 없어요.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전 이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전세를 살 때 내가 나중에 주거 계획상 전세랑 기간이 필요하다?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마냥 무조건 전세로만 쭉 살아오신 제 어른 세대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위험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건데 진짜 전세로 살고 싶은데 정말 싸게 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앞에 근저당을 낀 전세가 있어요. 알아요. 위험하다고 말씀하실 거 아는데 여러분 참고로 의외로 계약을 해보면은 앞에 근저당을 낀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오는 분들 중에 법적으로 빠삭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는 건데 전세가 정말 확실하게 쌉니다. 그러면 사실 같은 가격으로 지금 내가 살아보고 싶은 지역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법적으로 잘 안다. 경매 공포같이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이 경매 과정까지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돈은 전부 다 지켜지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요. 가보시면은. 싼 건 맞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가 2년 있다가 딴 데로 밀려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 한도 내에서 진짜 싸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근저당이 걸린 집에 반 월세나 반 전세가 제일 싸요, 지금. 그리고 신규 입지가 대량 있는 곳,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예전에 비해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임대인의 물건을 찾으면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추후에 이 전세 만기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전세냐, 매매냐 또는 월세냐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전에 저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게 웃겼던 게 2년, 4년,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누적이 되면서 후회할 부분이 많아졌는데 전세나 월세로 살 땐 이 누적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매매가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 하자는 주의가 맞습니다. 요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